국민들 다 저녁 드라마 보는 시간에 갑자기 전 방송국이 다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한다. 자, 계엄 선포하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하라. 그건 국회의원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들이 뛰어와서 이 계엄을 해제한 것입니다. 이건 무소불위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검수 시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국론이 계속 분열되는 거, 그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책무로서 막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홍콩 꼴이 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상황, 남미 꼴이 나지 않는다는 그거 장담 못한다고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모습들인데 어떻게 보면 변론이잖아요. 네. 서정민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론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뭐 지금 이런 변론 내용들을 보고 일부에서는 뭐 준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뭐 드라마 보는 시간 그리고 뭐 남미, 홍콩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이렇게 변호인을 맡고 있는 분들의 경력들을 봤을 때 분명히 뭐 누구보다도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당연히 이 변론 준비들은 충실히 했을 건데 오히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변호 자체가 내용 면에서 상당히 좀 난항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변론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면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지연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은 뭐 준비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변호인단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 실체적인 문제들을 변론하는 데 있어서 뭐 쉬운 문제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앞서서 구속영장 청구 예상된다 전해드렸는데 지금 청구를 했답니다. 지금요. 예상대로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상대로요.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구가 됐어요? 그럼 서부지법 이 청구가 접수가 된 거죠? 그럼 법원이 이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은 판단은 판사를 정하고 아까 말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 언제 할 것이 이걸 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남은 거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당을 해서 물론 전담 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배당을 할 거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언제 이 심사를 개시할지 이걸 또 정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요. 네, 뭐 법원도. 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랑 상관없이 언제 청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럼 바로바로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판사와 심사 일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그게 확정되는 것도 언제입니까? 사실 딱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저녁 중에는 대략적인 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법원에서 그런 데 공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또 기다려봐야겠네요. 오늘 하면은 대략적으로 일정이 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어제 탄핵 심판 사항은 전해드리다가 좀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공수처 모습이네요. 서울지법 앞인데요. 공수처 관계자라 그러네요. 영장 청구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었군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차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서부지법 앞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보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9시 5분까지가 이게 시한이었는데 시한을 좀 몇 시간 남겨놓고 좀 했네요. 근데 거의 퇴근 시간 꽉 채워갖고 지금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앞서서 어제 탄핵 심판 관련된 그 변론 모습 전해드리다가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의 어떤 변론 내용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측 대리인의 반응이 있고요. 정치권에도 어떻게 좀 봤다 이런 평가를 한 목소리가 있네요. 들어보시죠.
원래 변호사 임무라는 것은 의뢰인을 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변호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의 상대방 대리인들께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서면을 쓰시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오늘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도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같이 대신 판정에 아. 있었습니다. 저도. 예. 그런데 아직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못 합니다. 변호인들의 주장 내용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예.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예.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최영철 의원, 어제 탄핵심판 변론길 그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여러 가지 얘기한 걸로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계엄 이거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들어가 보는 시간에 따른 이런 설명까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쟁점에 대해서 예.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래서 재판부로 하여금 합리적 그 결정을 이끌어내도록 논리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변론을 하고 주장을 한 다음에 그걸 호소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좀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웠던 뭐 초반이니까 예. 그런 성향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재판부를 움직일 수 있는 논리를 동원해야 되겠죠.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라는 것이 굉장히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개헌안 만들 때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법관 자격을 빼자고 개헌안을 넣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왜 다 법관이어야 되는가? 사회를 좀 넓게 보는 사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것은 단순하게 형사재판에만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의 그 성격도 있지만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그리고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심리에 나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고 예. 노무현 대통령 헌재 심리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헌안에 넣었습니다. 물론 그때 뭐 여야가 맞지 않아서 개헌하지 못했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법률적인 사안보다도 다른 것들을 폭넓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 쟁점에 대해서 설득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데 근데 어제는 조금 일방적이지 않았나. 물론 초반이니까 약간 아쉬움을 느끼세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쟁점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논리를 최대한 많이 동원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좀 아쉬웠는데 여러 가지 뭐 논리를 동원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뭐 그 국회 소추단이 뭐 내란 혐의를 뺐다든가 그리고 선입 선출 앞에 있는 헌재 그 탄핵 소추 심리부터 해야 되고 예, 예. 뒤에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좀 아쉬웠고 앞으로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소영주 소장님께서 어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준비가 좀 덜 됐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예,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봤나? 그래도 대한민국에 내로라는 그 법률가들이 명성이 있는 그렇죠. 법조인들이 그렇죠. 있는데요. 와서 하는 변론 자체가 예. 일반 법률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뭐지? 헌법재판관들을 우롱하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이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법률적 지식이 높은 분들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논거나 뭔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박박 긁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보통 아무 말이나 막 던집니다. 지금 보면 뭐 계엄령 포고령에 대해서도 김용현 씨가 잘못 뺏겼다. 그 과거 걸 잘못 뺏겨. 그런 얘기들. 의견서를 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의견서에다가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인데 이분은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분조차도요 어이없어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먼저 서면을 냈어요. 대통령 측에서. 예. 근데 그 서면에 대한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국무회의로 왜 제출하지 않으니까 6초간 정적. 왜 정적이겠어요? 없어요. 근데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왜 안 내냐니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정적. 그다음에 군 투입과 야당 행태 알리는 게 무슨 상관이냐. 야당의 잘못된 행태를 알리는 게 군 투입하고 무슨 상관이냐 서명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질서유지 차원이다. 그러니까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유지인데 이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헌재에서 다투는 건 정확하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느냐. 예. 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데 법률적으로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는 건
주관적인 대통령 판단밖에 없어요. 전시사변, 어떤 치안주의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주관적으로만 생각했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변호인단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포고령도 오죽하면 잘못 뺏겼다. 그러니까 저는 더 나아질 건 없다. 법률적으로. 계속해서 아무 말이나 던지면서 비상식의 참 변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할 겁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어떤 저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변론에 우롱을 당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제 탄핵 심판 재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변론기란 표현이 있지만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쉽게 말씀하면 탄핵 재판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